자, 이제 우리 1장이 끝났어요. 챕터 1이 끝났어요. 수분이 끝났고요. 자, 수분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자유수 결합수, 그죠?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그 다음에 등원 흡습 곡선, 탈습 곡선. 근데 그게 그냥 생각보다 완전 쉽지는 않잖아요.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의 응용편으로 식품에서 수분과 연결해서 유지의 산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갈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은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 해서 딱 정립을 해두면 이거를 나오는 문제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프린트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드린 부분을 이렇게 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거에 그거를 축소 복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책이 좋으신 분들은 다 정리해갖고 축소 복사해가지고 딱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은 탐나가지고 합격하면 그거 나 주라고. 그럼 다 준다 그래. 아직 아무도 안 줬어. 왜냐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은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위생직 친구들하고도 하는 얘기 뭐냐면, 물론 합격이 중요한데 그리고 언젠가 다 공무원 되지 않을 거냐. 근데 공무원이 돼서도 법규도 찾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법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 뭐 가서 이제 뭐 검체도 수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시험은 우선 당연히 합격을 해야겠지만 합격한 후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르쳤던 부분이 도움이 되면 또 생각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실제로 이제 현직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제 연락을 하는 걸 해보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 그 식품등의 표시 기준 이번에 바뀌었던데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요. 찾아보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거 여기에 있어. 서로 하면서 그거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있어. 나 어차피 가르치니까 뭐 애들한테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법이 바뀌면 이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거 있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시행되면 바로 바뀐 법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해야 되고, 6개월의 시간을 주면 6개월 동안에는 법은 바뀌었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대로 안 해도 돼. 6개월의 유예기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행의 날짜에 따라 다르니까 공무원들은 바로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바뀐 법들이 있다면 체크를 하고, 그런 법들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식품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게 진짜 궁극적인 공부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피드백도 주고, 선생님 공정 바뀌었어요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사실은 뿌듯해요. 뿌듯하고 기쁘고. 그래서 공부도 잘 하시고 공무원 생활도 잘하는 걸로 승진을 빵빵 하면서 돈도 잘 많이 벌고, 이렇게. 자, 수분하다가 우리 공무원까지 가긴 했는데 수분 이야기가 다 끝났고 이제 탄수화물 들어갑니다. 이제 거대 영양소 스타트입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첫 스타트고 우리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찐을 열심히 빼지 마세요. 막 갑자기 암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쁜 볼펜으로. 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옛날에 응답하란가 그 드라마 보고 되게 빵 터진 게, 거기 덕선이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청소 막 하잖아요.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공부하라 그러면 갑자기 막 책상이 지저분해 보이잖아. 이것저것 청소하다 지쳐서 자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 그 볼펜 막 예쁜 거 잘 나오고 잘 써지는 거, 볼펜, 형광펜 막 이런 거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트에다 이제 예쁘게 정리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꼭 예쁘게보다는 내가 다음에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잘 머리를 써서 하세요. 그래서 그 합격하신 분들 노트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썸머리를 아주 잘해놔요. 썸머리 노트들을 잘해놔서 그거 이제 또 이렇게 그때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은 그거 복사해서, 합격한 친구 복사해서 참고하기도 하고, 그 노트를 보면 얘가 왜 합격했는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바탕으로 이 부분들 잘 정리해 놓고 모르는 부분들 체크해 두고 표시해 두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탄수화물부터 들어갈 거예요. 탄수화물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 식품을 배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탄수화물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그 기본 내용들을 살펴본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공무원 준비를 하다 보면 학과 다닐 때 이렇게 이게 이랬구나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공부를 이제 깊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포인트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자, 탄수화물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 다 알고 있듯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 O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CH2O라는 비율이 있죠. 그리고 각각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N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CH2O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먼저 보시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할 때 1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탄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걸 보시면 요것도 같은 말인데 요거 한 다음에 이렇게 M하고 CM, H2N 이렇게 했을 때 단서가 붙죠. 가로. M하고 N은 같으며 그 다음에 정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공식이 써져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의 공식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C6H12O6입니다. 자, 얘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볼 포도당입니다. 그렇죠? 자, 포도당의 이제 그 공식인데 보시면 역시나 1대 2대 1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식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예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예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도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문제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왜냐하면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그 문제를 낼 때 제외사항을 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틀린 보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외인 애가 뭐냐면 1대 2대 1의 구조,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당이 아닌 거, 탄수화물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예가 자주 나오는 게 젖산입니다. 자, 젖산은 C3H6O3 1대 2대 1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젖산이에요. 젖산을 풀면은 CH3, CHOH, COOH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산이잖아요. 근데 젖산도 탄수화물과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있어요. 초산도 있어요. 초산. 아세틱액시드, 그죠? C2H4O2입니다. 우리 아세틱액시드는 CH3COOH로 알고 있잖아요. 역시 같은 공식이지만 산이에요. 그러면 당인데 이 공식을 가지지 않는 애도 있겠죠? 자, 데옥시 또는 데옥시리보스. 자, 얘는 뭐예요? 데옥시. 산소가 하나 뜯어졌네요. 자, DNA에서 구성 성분으로 나오는 이 5탄당의 경우에는 자, 5탄당이니까 탄소는 5개죠. 수소는 10개까지 맞습니다. 근데 산소가 1개 부족합니다. 그래서 데옥시잖아요. 그럼 보통 리보스보다 산소 하나 뜯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탄수화물인데도 공식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외. 얘들은 공식에 맞는데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 이렇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정의 한번 보세요. 탄수화물은 분자 내에 1개의 알데히드끼 또는 케톤끼를 가지며 2개 이상의 수성끼를 갖는 화합물 그축합물이다. 자, 이 부분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자,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우선 작용끼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갖느냐? CHO인 알데히드끼를 가지거나 CO인 케톤끼를 가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 OH끼. 자, 수성끼가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이게 탄수화물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정의를 보니까 CHO가 있고 수성끼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렇고 보시면 여기 하나 더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영양학에서도 탄수화물이 나오고 식품학에서도 탄수화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양학은 OH끼가 1개 이상이면 탄수화물로 들어가요. 식품학은
2개 이상이어야 탄수화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학은 이렇게 생기는 누구냐면 CH2OH. 그래서 여기 수산기 하나만 있죠. 얘가 누구예요? 글리세롤 알데히드죠. 글리세롤 알데히드, 즉 탄소가 3개짜리 요거부터 탄수화물에 들어가는데 식품학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히 분류하자면 얘는 얘 입장에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이 아니고 수산기 2개 가죠. 2개 가고 사탄당 거의 없잖아요. 1, 2, 3, 4, 5. 1, 2, 3, 4, 5, 6개나 그랬구나. 너무 많이 그렸구나. 하나, 둘, 셋, 넷. 아닌데? 맞는데? 그렇죠? 1, 2, 3, 4, 5 맞습니다. 몇 번을 세도 이렇게 자꾸 아닌 것처럼 보이지? 자, 이렇게 5탄당부터가 탄수화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잖아요. 수산기 2개 이상 있는 거. 사탄당도 있을 수 있지만 사탄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계. 자, 그래서 다시 정리. 자, 탄수화물을 정의할 때 식품화학에서 경우에는 각각의 이렇게 알데히드기나 케톤기를 가지면서 수산기가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3탄당은 안 되고 4탄당은 되긴 하지만 3탄당과 4탄당은 자연계에 없습니다. 자, 자연계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속에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해당 과정. 그죠? 당을 분해하는 중간에 보면은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피루베이트까지 가는 그거 기억나시죠? 생화학에. 제가 이번 여름에 아주 생화학으로 뜨겁게 달궜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이잖아요. TCA 가기 전에 포도당에서부터 피루베이트까지 갈 때 6개 탄소가 2개로 잘라지잖아요. 3개, 3개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즉 대사의 중간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연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식품화학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5탄당과 6탄당을 부터 탄수화물의 영역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양학도 가르치고 식품학도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배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영양학에서의 그 필수 아미노산 개수랑 식품학에서 필수 아미노산 개수 달라요. 9개나 8개냐 이렇게 다른데 그런 내용으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식품학은 이 식품이 어떤 변화 일으키냐 우리가 이런 건데 영양학은 이걸 먹어서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패턴이고 영양학에서는 그 해당 과정이랑 이런 부분이 소화 흡수돼 가지고 걔들이 뭐 간 문맥을 타고 막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런 내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탄당이 중요하게 3탄당부터 나와요. 여기는 식품학 우리가 5탄당. 근데 책마다 3탄당부터 있는 책도 있고 5탄당부터 있는 책들이 정말 제가 봐도 내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정말 너무 버젓이 얘는 이제 그게 가장 피크에 달하는 게 비타민 항목에서 예를 들어 비타민 B1이다. 어떤 책은 산에 안정하고 어떤 책은 산에 불안정하고 어떤 책은 알칼리 안정하고 어떤 책은 다 달라요. 책이. 그래서 강사가 힘들구나. 예. 세상에 돈 벌기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또 한번 제가 또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항목에 가면 이제 여러 책을 살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양학은 그 비타민을 먹었을 때 네가 눈에 좋고 뭐 이런 게 영양학인 거예요. 근데 둘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제 그래서 둘을 알고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식품학에서의 정의는 수산기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탄당부터 들어가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특징 보시면 탄수화물은 이름처럼 그 자연계 가장 흔한 유기물인데 탄소의 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볼 때 C에 H2O 꼭 탄소에 물이 결합한 것처럼 표시를 하잖아요. 절대 근데 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탄수화물은. 그리고 얘는 단맛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질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당질과 탄수화물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에너지가 그람당 4kcal인 것도 알고 있고 이 탄수화물은 식물 입장에서도 에너지 저장체죠. 얘가 전분의 형태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우리가 톡 따서 먹는 거잖아. 캐서 먹거나 따서 먹거나 이게 걔들이 열매나 이런 부분에 전분으로 에너지 형태 우리 몸속에서도 에너지 형태로 뭘로 하죠? 근육이나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죠. 다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리고 감미료, 단맛을 내는 감미료나 뭐 증점제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색이나 향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에도 관여한다. 자, 이 부분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딱 느낌 와야 됩니다. 뭐냐면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왜? 마이야르 반응에 구성 성분의 당하고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가지고 열이 오르면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 둘이 반응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맛있는 향이 나면서 맛있는 맛을 주는 이런. 근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게 몸에는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에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와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들이 몸에는 좋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 둘이 만나서 온도가 가열돼서 색깔도 갈색으로 예쁘게, 빵도 이렇게 구워지면 빵이 예쁜 색깔로 바뀌면서 맛도 좋아지고 냄새도 좋아지고 이러면 우선 먹기 좋습니다. 그쵸? 아주. 그래서 이렇게 풍미를 부여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명명을 보시면 우선 탄수화물의 이제 원래 기본 이론 명명은 뒤에 오스를 붙여요. 오스. 뭐뭐 오스. 자, 그러면 자, 탄소수가 6개인 글루코스의 경우에는 카르보닐기를 카르보닐로 알데히드기를 가지기 때문에 알도 헥소스로 분리한다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건 한 번만 정리하면 됩니다. 뭐 그닥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보시면 자, 카르보닐기를 얘가 이런 걸 카르보닉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데히드기냐 케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자, 탄수화물이 오스를 가지고 있다. 자, 말미에 오스를 가지고 있는데 탄소가 만약에 5개다. 그러면 펜토스겠죠. 그 다음에 탄소가 6개다. 헥소스. 그죠? 자, 그 다음에 헥소스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6개짜리 탄소수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알데히드기로 카르보닐기로 이렇게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을까? 케톤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에 따라서 이름이 뭐가 되냐면 알도 헥소스. 만약에 케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케토 헥소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도 헥소스 이름에는 2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알도라는 뜻이 작용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헥소라는 부분이 뭐냐면 탄소수를 나타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야? 케토, 아하, 작용기로 케톤을 가지고 있구나. 헥소스, 아, 케톤을 가지면서 탄소가 6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펜토스, 헥소스 다 똑같이. 그래서 앞에 알도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의 작용기를 가지긴 하는데 그 작용기로 알데히드를 갖냐, 케톤을 갖냐, 둘 중에 다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대부분의 탄수화물에는 2개의 작용기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알데히드기 또는 케톤기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기입니다. 자, 그래서 2개의 작용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늘 그리는 포도당의 구조를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자, 이거 포도당이에요. 이게 포도당인데, 자, 포도당을 쫙 보시니까 얘는 알도 헥소스예요. 왜? 탄소수가 1, 2, 3, 4, 5, 6, 6개가 있고요. 여기 위에 봤더니 작용기로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알데히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도 헥소스예요. 자, 그럼 얘는 뭐가 갖고 있냐면 작용기로 1번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고 2번 누구냐면 이렇게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코올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번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2개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작용기, 첫 번째 작용기인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기를 다량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뒷문장을 읽어보세요. 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알코올기보다는 알데히드나 케톤기가 결합된 탄소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카르보닐기가 포함된 탄소에 낮은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얘보다는
얘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번호 또는 시작 번호. 낮은 번호가 뭐예요? 1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탄소수 이렇게 쭉 있는데 누가 1번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얘가 1번이다 그 말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나타낸다. 자, 숫자를 부여할 때 기준은 누구다? 요거. 작용기의 위치. 그래서 자 이렇게 작용기 알데히드나 케톤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탄소가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5번에 있는 수산기 이렇게 하면 5번에 있는 수산기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이름을 명명할 때 이게 명명법입니다. 자 그래서 명명법에서 보시면 먼저 이름이 알도 헥소스, 케토 헥소스 이런 헥소스라는 표현 또는 작용기를 표현하는 알도라는 표현, 케토라는 표현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그 다음에 숫자를 매길 때 왜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기 작용기가 있기 때문이야. 얘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1번부터 쭉 내려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의 분류 한번 보세요. 자, 탄수화물의 분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데 저는 분류의 기준을 이제 당의 개수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당류 있죠, 단당류. 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심플 슈가라고 하죠, 심플 슈가라고도 단순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 단순당인 단당류는 영어로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사카라이드가 당을 뜻하는 말이고요. 모노는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이 하나만 있어요. 자, 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분류할 때는 누구로 분류하냐? 이 당 한 개에 탄소가 몇 개 있냐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이 한 개인 거를 단당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5개가 되어 있는 단당은 5탄당. 그 다음에 6개면 6탄당. 이렇게 표현하죠. 자, 3, 4탄당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5탄당과 6탄당이 있고요. 자, 각각의 5탄당에서 주요한 친구도 있어요. 자, 5탄당에는 3명의 친구를 외워야 되고 6탄당은 4명의 친구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형태라든가 이 친구들의 특징이라든가 이 친구들 알파, 베타 형태 뭐 얘가 누가 더 달고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단당류를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되면 2당류, 3당류 가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당류 잘 정리해두기. 자, 그 다음 보시면 소당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당이 2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소당류라고 써져 있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소당류의 경우가 이 6개, 그러니까 2개부터 10개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우리 당을 배우면 탄수화물에서 이렇게 육각형이 막 그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막 전분하면은 막 이렇게 육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2당류잖아요. 그래서 당을 2개 연결한 것부터 10개 연결한 것까지를 우리가 소당, 올리고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소당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당류, 그 다음에 소당류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면 2당류는 2개고요. 소당류는 3개부터 10개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아예 그냥 소당류로 해서 2당류를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저는 집어넣었죠. 그래서 소당류 안에는 2개부터 10개까지 당이 연결되는, 단당이 연결되네. 그걸 2당류라고 하는데 2당류 보시면 2개니까 자당이 뭐예요? 설탕이죠. 설탕은 자당이라고도 하고요. 서당이라고도 하고요. 설탕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도 또는 뭐 영어로 아예 수크로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설탕이에요. 자, 2당류의 설탕, 메가당, 유당이 있고요. 3당류의 라피노스, 4당류의 스타키오스. 물론 다른 애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주요 당을 보시면 요거는 꼭 기본적으로 외울 것. 라피노스, 스타키오스 있고.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다당류가 나오죠, 다당류. 자, 다당류는 이제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수천 개가 모여있는, 수만 개가 모여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다당류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당류가, 단순 다당류는 뭐냐면 이렇게 A라고 생긴 게 A 계속 A만 붙어 있어요. 계속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야. 이게 누구야? 전분. 가장 대표적인 게 전분. 그래가지고 단순 다당, 이거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복합 다당은 A에 뭐도 달려있고 B도 달려있고 C도 달려있고 이렇게 여러 개 섞인 거. 그게 복합 다당. 그래서 단순 다당의 가장 대표적인 거 보시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분.
그죠? 두 번째 셀룰로스, 그 우리 세포 그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벽을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우리 동물의 저장 형태, 전분의 저장, 그러니까 동물의 다당의 저장 형태가 전분은 식물, 동물은 글루코겐 이러거든요. 자, 키틴 우리가 한창 우리나라에서 크게 새우 뭐 이런 거 키틴, 키토산 이러면서 막 나왔죠. 자, 얘도 하나로만 이루어졌고 이눌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복합 다당류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헤미셀룰로스라든가 팩틴질이라든가 껌류 이런 것들이 복합 다당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당 유도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 정리를 하면서 얘가 도대체 뭐 이렇게 어째서 이런 이름이 붙었지라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도 보시면 이름만 먼저 보시면 당 유도체 이렇게 당이 있잖아요. 당의 구조에서 뭔가를 치환한 거예요. 알코올화 만들었다든. 그러면 우리가 자일로스 하면 오탄당이잖아요. 근데 우리 껌에 들어있는 애 누구예요? 자일리톨이죠. 옛날에 스피아민트, 후레시민트, 뭐지? 노란색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쵸. 스피아민트, 후레시민트, 무슨 민트? 그런 세대 아니죠. 예, 모른다. 우리 껌 옛날에는 녹색과 노란색, 흰색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라보노가 나오고, 밥 먹으면 이제 후라보노 씹어야 될 거. 이런 분위기였는데, 자일리톨이 나타나면서 휘발을 외치면서 자일리톨이 모든 껌 시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자일리톨이 바로 이렇게 자일로스라는 데다가 유도체화 시킨 거예요. 알코올화 시키면 뭐가 있겠어요? 청량감이 있어지잖아요. 이런 형태. 즉, 당을 데리베이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체화 시킨 부분. 우론산이냐, 데옥시당이냐, 아미노당이냐, 당 알코올이냐, 배당체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각각의 첫 번째 보시면 단당류부터 살펴봅시다. 자, 단당류 보시면 주요 단당류가 이제 단당류에서는 제가 3탄당, 4탄당 지워버렸잖아요. 5탄당, 6탄당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5탄당입니다. 자, 이 내용의 순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5탄당이 기본적으로 기본 특성에 각각의 5탄당의 특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 5탄당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우선 자연계의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저 유리를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당은 누구예요? 6탄당이에요. 그럼 뭐죠? 포도당. 이런 거 생각해보면 포도당 혼자 있잖아요. 근데 5탄당은 뭐냐면 혼자 하나로 있지 않고 여러 개가 모여있어 결합되어 있는 중합체의 형태지 혼자는 절대 혼자 자연계에 있지 않아요. 자연계에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계의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로 다당류인 펜토산의 형태로 있다 그러면 펜토산이라는 거예요. 뭐뭐짠 이렇게 해서 멘토산, 펜토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뭐냐면 5탄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 계속. 중합체. 5탄당이 결합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개 결합돼서 그러면 이게 5탄당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얘가 잘라지면 5탄당이에요. 그쵸? 그래서 펜토잔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체 내 소화효소가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이 5탄당이 들어와도 우리가 몸에서 분해할 수 없어요. 자, 소화효소가 없다는 건 분해할 수 없는 거고 분해할 수 없다는 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화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분해도 할 수 없고 분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진짜 기력이 딸리는데 한우를 좀 먹을까? 한우를 딱 먹었어. 그러면 한우가 와가지고 갑자기 팔뚝이 탁 붙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우가 들어와서 입에서 마구 씹고 위에서 분해하고 장에서 분해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미노산 형태로 쪼개면 아미노산 형태가 우리 몸에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탄당의 경우에는. 그리고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자,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모에서 발효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선생님? 효모한테 당을 주면 술을 만들죠. 그게 발효된다는 거예요. 효모는 당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거든요. 즉 5탄당은 당은 당인데 당을 줘도 효모가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6탄당 누구죠? 효모는 포도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분해해서 진짜 술을 만들어요. 그게 양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뭐 막걸리는 뭐예요? 뭐 쌀을 넣어가지고 쌀막걸리 그러면 쌀을 넣어가지고 효모가 누구예요? 곰팡이가 분해해가지고 당을 만들어. 왜냐하면 쌀은 전분이잖아요. 아주 그 술 우리의 발효의 우리 식품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복잡해요. 전분이잖아요. 쌀은 전분이잖아. 그래서 딱 빵을 집어넣는데 오 달다. 그것은 빵에 묻은 설탕이 단 거지. 빵 자체가 달잖아. 밥을 딱 흰밥을 딱 넣는데 오 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그 살찔 사람은 그래요. 딱 먹으면 아 달다. 밥이 다 단 건 살찔 사람이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전분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혀의 미래에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달지 않는데 얘가 잘라지면 당이 되죠. 그러면 달다고 느끼는 거야. 왜? 크기가 줄어들어서 이제 입에서 느끼면서 아 달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때 효모가 작용해요. 효모는 이 형태에서는 잘 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을 주면 알코올을 만들어요. 이렇게 술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인간이 마신 거예요. 인간이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너 행복하네? 그래서 이제 술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 게 효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원성을 가진다라는 표현 있죠? 자, 모든 단당류는 환원성을 가진다라고 단무지처럼 말해도 돼요. 모든 단당류는 환원성을 나타냅니다. 자, 환원성 부분은 이제 2당류에 가야지 우리가 정확히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모든 당은 환원성을 가져요. 그러면 5탄당, 6탄당 모두 다 단당류의 형태. 하나 혼자 있을 때는 환원성을 가집니다. 자, 식품에서 주요 5탄당은 누구냐면 다 3개예요. 그래서 리보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입니다. 자, 보시면 리보스부터 봅시다. 리보스. 자, 천연의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핵산. 그죠? 핵산 중에서도 누구냐면 RNA, 그 다음에 ATP, 비타민 B2, 조효소, 조미 성분의 구성 성분입니다. 자, 리보스가 이 핵산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구성 이거 이따 써야 되는데 지워버렸어. 그럽니다. 자, 보시면 자, 리보스 보세요. 자, 리보스는 5탄당이죠. 탄소가 5개인. 자, 근데 핵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핵산, 뉴클레익 액시드의 3총사가 있어요. 핵산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성분이 있죠. 당, 인산, 염기 요렇게가 핵산을 구성하는 거죠. 요때 당을 맡고 있는 애가 리보스입니다. 그렇죠? 아이돌마다 하잖아. 전 뭘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러잖아요. 요때 당의 구조를 맡고 있는 애가 리보스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애예요. 핵산의 구조에 따라서 ATP도 핵산이고요. 그죠? 뭐 RNA, NAD, 그다음에 IMP, GMP도 핵산이에요. IMP, GMP 이런 애들도. 그래서 이때 당을 맡고 있는데 자, 핵산 중에서도 DNA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요. RN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DNA는 아까 설명했던 자, RNA는 리보스가 당을 맡고 있고요. DNA는 우리 DNA, RNA 2개 있는 거 아시죠? 자, 얘는 누구냐? 디옥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예외로 나왔던 애예요. 산소가 하나 뜯어진 리보스 형태가 DNA에서 당을 맡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 첫 번째. 그래서 리보스는 RNA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 더 적어두세요. 판서해 두세요. 옆에다가. 자, 이 리보스가 RNA를 구성하는데 딱 구성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자, 리보스면 되는데 누구? 베타, D, 리보스. 많이 RNA를 구성할 수 있어요. 자, RNA를 구성하는 당 중에 들어가는 리보스인데 리보스는 형태가 여러 가지겠죠. 알파, D, 뭐 이제 이게 왜 알파, D가 붙는지 뒤에 설명을 쫙 합니다. 제가 알파 형태냐, 뭐 D 형태냐 이런 거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성질체 중에 누가 RNA를 구성할 수 있냐? 베타 형태의 D-리보스만이 RNA에 사용이 됩니다. 자, 요거 적어두시고요. 자, 역시 인체 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비발효성입니다. 자, 자일로스 보세요. 자일로스는 볏짚, 밀짚, 나무 껍질, 종자류 등의 껍질 등에 함유되어 있는
자일란의 구성 성분이에요. 자일란. 자일란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까 펜토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일로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일란이라고 하는 자일로스가 막 붙어있는 그런 중합체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일란의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저칼로리 감미료로 당뇨 환자의 식이에 이용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또 이거에 그 유도체인 자일리톨의 형태로도 이용하고 있어요. 자, 당뇨 환자는 보통 우리가 그 혈당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의 함량이 너무 높으니까 뇨로 나오는 게 당뇨예요. 그럼 왜 뇨의 그 혈당이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밥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 공복이 있다가 갑자기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밥을 먹었으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나요. 다시 떨어뜨려줘야 되죠. 그럼 떨어질 때 여러 가지 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때 첫 번째 나오는 효소가 누구예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그러면 혈당이 너무 높아. 자, 삐요삐요 나와가지고 조직 내로 혈당을 들어가게. 흡수하게 해서 혈당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럼 혈액은 계속 높아. 그럼 조직의 입장에서 어때? 조직은 혈당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얘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이러고 있고 혈당은 너무 높고 그래서 또 뇨로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잘 분비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뇨 같은 게 흔한 거고 그 뭐 이렇게 TV에도 나오는 소아당뇨처럼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밥 먹기 전에 인슐린 주사하고 밥 먹잖아요.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런 내용들 있죠. 자, 그래서 당뇨 환자의 식이에 이용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분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고요. 아라비노스 보시면 아라비아 껌의 주요 당인 아라반의 구성당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라반, 자일란, 펜토잔 이제 끝에가 비슷하죠. 라임이죠, 라임. 네, 비슷하죠. 다 전부 다 유리 상태가 아닌 결합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라비노스는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 마지막에 L형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도 돼요. 뭐냐면 자연계에서 이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D형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 D를 표시할 때가 있어요. D에 D와 L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대부분의 자연계에 있는 당은 D폼이에요. D폼. 근데 아라비노스는 L폼이에요. 그래서 L폼이 존재하는 당인 아라비노스 체크해 둡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육탄당이 나와요. 육탄당. 자, 육탄당이 단당류의 핵심이죠. 핵심. 자, 핵심 보시면 자연계에서 얘는 이제 아까 오탄당하고 전혀 다른 특성이에요. 유리 상태로도 존재하고요. 결합 상태로도 존재하고 다양하게 다 존재해요. 혼자도 존재하고 같이도 존재하고. 자, 다른 당에 비해서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식품공업에서 감미료로도 이용이 되고 자,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당을 주면은 육탄당을 주면은 자, 효모가 알코올과 뭐 그다음에 CO2 같은 거. 그래서 술 담가 놓으면은 갑자기 그 탄산가스에서 뻥 터지고 그러잖아요. 산소 같이 생성을 하거든요. 술을 만들 때. 그때 효모가 어떤 효소를 쓰냐? 지마제 또는 다이메이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마제는 효소를 써요. 효모가 쓰는 효소. 그래서 이 효모가 내놓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래서 효모에 의해서 당이 분해된다라는 표현으로 지모헥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헥소스가 뭐예요? 육탄당이죠? 근데 효모에 의해서 이용이 되는, 발효가 되는 당이다. 그래서 앞에 지모헥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효모가 만드는 효소 이름 뭐라고? 지마제. 이렇게. 자, 리을 보시면 모두 환원성을 가진다. 맞죠? 단당류는 모두 다 환원성을 가져요. 무조건. 뭐 이렇게 보기에 누구를 제외하고 환원성은 아닙니다. 단당류의 경우에는 2당류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환원성을 가진 애와 안 가진 애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더 커지면 아예 환원성 안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당류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표를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표에 육탄당의 이제 종류 및 성질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잘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글루코스, 프록토스, 만노스,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스, 프록토스, 만노스, 갈락토스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혼자 다른 애가 있죠. 누구냐면 프록토스입니다. 그렇죠? 자, 프록토스 경우에는 아까 지금 글루코스, 만노스, 갈락토스는 모두 알도헥소스인데 프록토스만 케토헥소스예요. 그렇죠? 즉, 이 과당의 경우에는 케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케톤체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 그래서 얘밖에 없어요. 자, 글루코스부터 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그죠? 이름 포도당. 그죠? 포도에 많이 있다 그래서 진짜 포도당입니다. 자연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당으로 식물체 내의 전분, 동물체 내에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된다. 말토스, 락토스, 스크로스 및 배당체의 구성당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말토스, 글루코스 플러스 글루코스 하면 말토스. 그죠? 락토스, 글루코스 플러스 갈락토스. 그 다음에 스크로스, 글루코스 플러스 프록토스. 이렇게. 그 다음에 배당체, 글루코스 플러스 꼭 글루코스가 아니어도 되지만 당 부분 플러스 당이 아닌 비당 부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으로 글루코스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래서 각각의 당류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수상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입체 이성질체를 지닌 환원당이다. 자, 알파 베타는 뒤에 설명합니다. 자, 알파형이 베타형보다 더 달다라고 써져 있죠. 자, 알파와 베타 이제 고리 구조가 나와야 설명이 확실히 되는데, 자, 기억해둔 여기서 적어두시는 부분. 알파와 베타가 더 달다라는 표현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얼마나 더 다르냐? 1.5배 더 답니다. 그래서 알파의 형태로 있는 글루코스가 식품에 더 많을수록 우리가 더 달게 느낀다는 거예요. 베타형보다. 그런 말입니다. 알파형과 베타형을 비교했을 때 달다라고 써져 있는데 1.5배 더 달다 숫자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포유동물의 혈액 중에 0.1% 혈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당입니다. 두 번째 프록토스. 자, 과당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글루코스와 더불어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당이고요. 과일이나 벌꿀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벌꿀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천연 당류 중에 감미도가 가장 높습니다. 설탕이 제일 높지 않아요? 설탕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자, 감미도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입에서 달다라고 느끼는 정도잖아요. 이거 설탕을 100으로 둬요, 우리 기준은. 그러면 과당이 얼마냐? 170 정도 됩니다. 170.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과당이 훨씬 더 달아요. 자, 그 다음 비소화성 당류인 돼지 감자 또는 다알리아 뿌리의 성분인 이눌린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돼지 감자는 다이어트 해보시는 분들은 돼지 감자차를 안 드셔보시 없으시겠지만 돼지 감자에 같은 감자와 돼지 감자는 다르잖아요. 근데 돼지 감자의 구성 성분은 베타 이눌린이에요. 베타 이눌린이래. 이눌린인데 자, 얘는 베타 프록토스의 다당류 형태예요. 즉, 그리고 단순 다당류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베타 프록토스가 계속 연결돼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베타 프록토스. 자, 용해도가 커서 결정화되기 어려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냉장고에 계속 집어넣어도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결정화되기 힘든 상태입니다. 얘는. 알파와 베타의 입체 이성질체를 지닌 환원당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글루코스처럼 기억해야 될 게 프록토스는 베타가 더 달아요. 베타 형태. 우리 천연의 자연계에도 베타 형태로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얼마냐? 3배. 그래서 프록토스의 경우에는 베타가 알파보다 3배 더 달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막 그 뭐지 조리올리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수박을 냉장고에 안 넣고 냉장고에 넣고의 맛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별로 달지 않았던 것도 냉장고에 넣었다 나오면 단 거 더 달고 냉장 수박 사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냉장에 차가워지면 이 알파 형태에서 베타 형태로 변환이 일어나고 베타 형태가 더 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을 냉장고에 넣으면 더 달았던 이유예요. 그게. 실제로 그죠?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죠? 그러니까는 식품을 하게 되면은 되게 어디 가서 막 안 척할 수 있어요, 그죠? 오, 야 냉장고에 넣었다 빼니까 되게 달다, 막 이러니까 그건 말이지 과당의 형태가 알파에서 베타로 바뀌면서 베타가 알파보다 3배 더 달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느낄 때 3배 더 달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야라고 조금 아는 척하시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친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삶에서. 자, 결합 형태를 보시면, 자, 이 6탄당과 6탄당의 이제 고리구조 이야기할 때 방금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육각형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잖아요. 계속 그리게 되는데,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전부 다 알도잖아요. 알도인 애들은 육각형의 형태를 자주 띠려고 하고, 지금 그 과당의 경우에는 케토잖아요. 그러면 케토는 이렇게 오각형의 형태를 띠려고 해요. 오각형과 육각형을 동시에 띠는데 써져 있는 것처럼 결합 형태는 오각형, 유리 상태는 육각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육각형을 띠지만 결합 형태, 얘가 서로 계속 결합을 한다거나 누군가와 결합을 할 때는 오각형의 형태를 떠요. 그럼 육각형과 오각형의 차이는 잘 보시면 탄소는 계속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 달려있잖아요. 오각형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달려있어요. 위쪽에 양쪽에 다 달려있어요. 얘는 지금 여기 위에 하나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탄소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 프럭토스의 경우에는 누군가랑 결합을 할 때는 오각형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오각형 형태가 더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설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결합 형태는 오각형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냥 혼자 있을 땐 육각형. 자, 그런다. 만노스 보세요. 이제 만노스, 갈락토스는 크게 별거 없어요. 자, 만노스나 갈락토스는 둘 다 유리 상태 혼자는 안 돌아다녀요. 누군가랑 결합해 있어요. 보시면 만노수는 곤약의 주성분인 만난의 구성당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식물이나 동물의 세포벽 성분, 세포막 성분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감미도도 되게 낮고요.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만 넘어가면 돼요. 갈락토스 같은 경우도 혼자는 안 있어요. 얘는 어디에 있냐? 가장 많이 있는 우리가 접하는 거는 락토스, 유당이죠. 유당. 어디에 있어요? 우유에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젖에 있다 그래서 유당이에요. 그래서 유당의 경우가 글루코스랑 갈락토스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식품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당류 이제 라피노스로 올라가면 거기에 구성 성분에 갈락토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4당류의 스타키오스는 라피노스에다 하나 더 붙인 거기 때문에 갈락토스가 들어갑니다. 자, 인간처럼 포유동물의 유즙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동물체의 체내에서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뇌 신경조직의 당지질인 세레브로사이드의 구성 성분이다 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 세레브로사이드라고 하는 애는 당지질이에요. 당지질. 자, 우리 지질 코너에 가면 이제 인지질, 당지질을 배우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질에다가 당을 붙이면 당지질, 인산을 붙이면 인지질이에요. 근데 요 당지질을 붙일 때 요 세레브로사이드가 이 당이 누가 오냐? 요 수많은 애 중에 누구를 택한 거냐? 갈락토스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 세레브로사이드가 근데 여기서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뇌나 신경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세레브로사이드의 당지질인데 그 당이 누구야? 주인공이 갈락토스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갈락토스는 유당에 많다. 예,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당지질의 구성 성분이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성질체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쭉 나가야 돼요. 중간에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되게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항상 그렇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하고 다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당류의 분류까지만, 단당류의 분류.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성질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성질체, 그다음에 이제 이당류 올라가고 이런 내용 나오니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하니까 또 제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올 때 이 프린트를 꼭 들고 오세요. 그래야 이 내용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음 장에 프린트를 주면 뒤에다가 계속 붙여서 이 지금 페이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